자, 지난주에 있었던 국가공무원 시험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일단 고생 많으셨어요. 시험 보신 분들은 시험 치르시느라 고생은 많으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문제가 까다롭게 출제가 됐습니다. 다소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난이도 상급의 문제 개수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난이도 상과 중의 격차도 상당히 좀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어디 가가지고 좋은 걸 깊이 기억하기보다 안 좋은 걸 굉장히 깊이 기억하는 성질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하나가 나왔어도 전체 문제가 다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모종의 착각이 있어요.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또 그 난이도 상급의 문제가 20문제 가운데에서 골고루 편성이 되지 않고 뒷부분에 몰려 있었다라는 점이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을 굉장히 좀 체감적으로 어렵게 느끼게 만들었을 법한 그런 구조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법령과 관련해서 법령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집요하게 묻는 문제가 좀 출제가 됐기 때문에 법령의 내용들을 좀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웠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못 풀 만한 문제는 아니었다. 준비가 좀 제대로 되었다라고 하면 못 풀 만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난이도의 차이 때문에 구급 시험을 대비하겠다라고 했던 친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90점 이상을 맞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80에서 85점 정도 받았으면 굉장히 잘했다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보통의 경우에는 한 70에서 75점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60점에서 한 70점대 정도의 점수들이 보편적으로 나왔을 법한 문제가 이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었어요. 암기보다는 이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다소 조금 눈에 보였고, 그리고 이렇게 용어 하나, 단어 하나를 가지고서 상황을 완전히 뒤집는 이른바 좀 나는 그 되치기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되치기 문제들이 다소 조금 눈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풀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좀 마음이 조급했다라고 하면 지문을 끝까지 못 읽고 내용들을 접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걸려 넘어졌을 법한 그러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잘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내용은 1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뭐 10개월 그 정도 공부를 했는데 내용 정리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내가 어느 정도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되었을 거야. 그런데 이제 내가 그만큼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문제인 거죠. 모르는 게 문제고, 그리고 뭐 앞에서도 오전에 또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 전략적인 실패가 점수하고도 좀 직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시험을 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행정학 시험은 12분 안에 모든 문제들을 다 푸셔야 돼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12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야. 짧은 시간이 아니야. 이 20문제들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에 해당이 돼요. 내가 문제를 문제 풀어줄 때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풀어준다고, 천천하게 내용을 설명해가면서 천천히 문제를 풀면 한 문제 푸는데 한 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기계적으로 문제를 빨리 푼다라고 하면은 2분만 해도 하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나는 한 문제당 3분의 시간을 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문제풀이를 진행해요. 그러니까 지금 20문제를 전부 다 풀어주게 되면 1시간 정도가 걸리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을 드릴 수는 없고, 한 문제를 푸는 데에 최소한 한 40초 정도? 30초에서 40초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문제당 한 36초 정도를 주는 거야. 그래서 12분 안에 문제를 풀도록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 12분 안에 20문제를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보실 때는 처음에 나오는 1페이지부터 넘겨서 국어 영어를 먼저 보실 일이 아니라 거꾸로 행정학부터 시작해서 행정법, 한국사, 그 다음 영어, 국어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영어보다는 국어를 먼저 보시는 것이 아무래도 시간을 조금 더 잘 쓰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정법이나 행정학 같은 경우, 행정학, 행정법 같은 경우, 행정학, 행정법, 행정학은 12분에서 13분을 넘기면 안 돼. 그래서 전체 100분의 시간 가운데에서 이 세 과목에는 한 35분에서 36분 정도를 할애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이 65분, 나머지 64분에서 65분의 시간을 가지고 영어와 국어를 해결을 하셔야 된다. 그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국어, 영어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나서 문제가 쉽든 어렵든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과목에 뭐 한 30분, 40분 이상을 투여하고 나면 나중에 세 과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막막해지거든. 문제도 제대로 못 읽고서 그냥 찍었다는 애들 이번에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거는 앞에서 국어 영어를 먼저 보면서 시간을 전부 다 허비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 행정학, 행정법, 한국사 같은 경우가 이 세 과목이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과목이 아닌 건 분명한데, 시간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훈련이 일단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도 빨리 풀 수 있는 그 같은 역량을 갖춰야 국어, 영어도 좀 여유롭게 볼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한 훈련이 조금 다소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금 시험을 봤던 하나의 경험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하나의 거울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국가직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1번부터 내용들을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영역별 출제 문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역별로 출제가 되는 경향들을 보시면 우선 행정이론과 정책이론이 한 세트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조직인사, 재무가 한 세트가 되어 있고, 그 다음 행정환류론과 지방행정론이 한 세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를 이제 A, B, C로 구분을 한다면 보통 이제 A 파트에서 출제가 되는 출제의 비중은 약 한 35%에서 한 40%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B파트에서 출제가 되는 비중이 또 한 45%에서 50% 정도의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85%에서 90%의 문제는 요 6장 안에서 전부 다 5장 안에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행정환류론과 지방환류론에서 이제 10에서 15% 정도의 출제가 이루어져서 이제 100% 전체를 채우는데, 사실 이 행정환류론과 지방환류론, 지방행정론 같은 경우에는 국물처럼 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뭐 행정환류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1년부터 지금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지만 2020년도는 뭐 18, 19, 20 3개년도 동안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되다가 21년도에 이제 3년 만에 출제가 된 상황들이 있고, 지방행정론은 뭐 국룰이야. 이거는 계속해서 2문제씩만 나왔어, 국가직에서는. 그래서 어떠한 패턴들로 나오게 됐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23년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자, 23년도에서는 지금 A 파트에서 35%, 그 다음에 B 파트에서 50%, 그 C 파트에서 15%가 출제가 되면서 예년의 출제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특이할 점이 뭐냐 하면, 예전에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행정이론과 정책이론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행정이론의 출제 비중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올해 2문제밖에 안 나왔어. 2문제도 앞에서 그냥 딱 2문제 나왔어요. 관료제에 대한 문제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그 행정이론에 대해서 묻는 문제 나왔었죠. 그러니까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 그게 그냥 행정이론에 대해서는 그냥 전체적으로 나오는 문제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파트에서 나왔는데, 특히 이제 행정이론보다 정책이론에 대한 출제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출제하시는 이제 교수님들, 출제자들의 이제 그 전공 분포가
전체적으로 이제 정책학 쪽으로 지금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지금 조직인사 재무행정론의 출제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늘었다. 작년에는 9문제 출제됐었는데 올해는 지금 10문제가 나왔고 특히 조직인사 파트에서 8문제 조직인사 파트에서 한 80% 정도, 40% 정도가 지금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행정이론, 정책이론에서 출제가 되는 비중만큼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요거는 이제 과거에 한 5년 전부터 조금 바뀌어 나가는 이 같은 트렌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이 1, 2, 3, 4장의 내용들은 상당히 좀 브로드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재무행정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틀이 잘 잡혀있는 구조라고 내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행정환류론이나 지방환류론 요 세 단원에서는 최소한 실점이 일어나면 안 돼. 이건 지방직이란 뭐 군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파트에서 만약에 실점이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머지 파트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점수를 올리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실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실 85점 이상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조금 어렵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그런 점들 감안을 하시면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제 경향 같은 경우에는 예년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문제는 난이도에 있습니다. 자, 출제 문항 난이도를 좀 볼게요. 난이도를 보시면 일단 지금 난이도를 상중하로 나누었을 때 난이도 상의 출제 비중이 좀 많아졌어. 예전에는 그냥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나오는 그 정도 상황이었는데 세 문제까지가 출제가 됐고 그리고 그 난이도가 높은 세 문제가 모두 15번 뒤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앞에 문제를 노멀하게 풀어나가다가 뒷부분에서 헉 하고 당황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지. 뭐 3번에 하나, 12번에 하나, 그리고 17번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놔뒀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괜찮았을 텐데 잘 풀어나가다가 막판에 이렇게 난이도 상급의 문제를 한꺼번에 몰아놓으면서 이제 좀 긴장을 조금 더하게 한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난이도 하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되치기 문제들이 상당히 조금 많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반적인 내용들 다 얘기하고 있다가 그냥 단어 하나 딱 바꿔가지고 문제가 결정이 되는 이 같은 상황들이었던 거죠. 나머지의 문제들은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제 까다롭게 느끼셨을 텐데 자,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제부터 같이 조금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봐야지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지금부터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